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뇌졸중 환자의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운동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청각적 치료 자세를 어떻게 나가고, 그리고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협영 장애가 생기고 이런 걸 어떻게 치료에 응용할 것인지, 마지막에는 이 얼굴 쪽 TM 조인트의 치료에 대해서 안면마비와 더불어서 같이 좀 이야기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리를 조금 보게 되면은 크게 이 물리치료의 세대를 좀 보게 되면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 4세대 이렇게 크게 나뉘어집니다. 처음에 1세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머슬 테스팅과 펑션에 대해서 이 켄달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해리 켄달 이 사람은 이분은 1898년도부터 1979년도까지 그의 딸인 플로렌스 켄달이 자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자세를 가지고 카이포틱 로도시스라든지 플랫백이라든지 스웨이백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중력선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러한 평가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으로의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도 이 켄달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Muscle Testing and the Function, 이 책이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글로는 이 빨간 책이 우리나라에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빨간 책이 되겠죠. 자세와 통증치료에 있어서 근육의 기능과 검사라는 이 책이 현재 번역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켄달은 이런 베이직에 좀 강조를 해서 자세의 분석을 통해서 통증과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1세대를 거쳐서 2세대는 센트럴 러브 시스템의 디스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 발달적으로 처음 우리 1세대에서는 근육 테스팅, 머스 테스팅을 이야기했다면 그 뒤로는 이 소아마비라든지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척수 손상, 뇌성마비로 관심이 많이 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NDT라든지 PNF, 보이타, 브론스트롬, 루드 등이 대표적으로 치료법이 발달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칸델의 이분은 우리 신경과학을 공부할 때 에릭 캔들이죠. 에릭 캔들 이분은 우리가 신경과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죠. 1929년도에 태어나셨고 신경과학, 즉 유명한 이 캔들의 신경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2000년도에 노벨상을 탔던 분이 되겠죠. 이분의 영향으로 또한 신경계가 많이 또 발달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바스부터 조금 보게 되면은 이 보바스는 그렇죠. 카렐 보바스와 베르타 보바스라고 해서 이 두 분이 부부입니다. 남자분이 의사이시고 여자가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치료사 보바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물리치료를 할 때 그에 대한 이론 정립을 이 남편 의사가 많이 정립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바스 물리치료사가 C2 스탠드를 할 때 여러 가지 자세의
변화들을 이렇게 신경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1940년대 독일 출신 물리치료사와 의사인 보바스 부부가 창을 했고 정상적인 반사 패턴을 교육을 하였다 이랬죠. 비정상적인 것을 억제하고 정상적 반사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타죠. 이 보이타 이 치료는 1960년대 초에 무의식적 반사적 행동을 가지고 움직임을 유도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바스 리플렉스 존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움직임을 유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브로스트롬이죠. 1988년도쯤에 이 브로스트롬은 물리치료사입니다. 연합 반응과 이 시너지 그리고 6단계 그렇죠. 브로스트롬의 회복의 6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면 시너지 패턴이 나타나고 그리고 점점 수의적 움직임으로 가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게 이 브론스트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드는 물리치료사이면서 작업치료사로 고의 중추는 감각 자극을 통해서 수정되고 이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PNF가 되겠죠. PNF는 1940년도에 카베트와 그렇죠? 노트에 의해서 시작된 PNF는 초기에는 이 소아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적용을 하였다가 1947년도에 그렇죠? 캘리포니아로 연구소를 이전한 후에 1953년부터 보스가 합류해서 PNF 교육 과정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PNF는 환자가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화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질 높은 생활을 행위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바스는 노말 무먼트와 노말 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바스하고 PNF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PNF는 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떠한 노멀한 것보다는 생활 쪽에 더 밀접해 있고 보바스는 좀 더 정상 패턴을 습득하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제3세대는 조인트의 디스펑션에 대해서 이 고민을 많이 했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 매뉴얼 세라피의 방법들이 소개되고 이 조인트 펑션에 대해서 평가와 치료법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소소리 무브먼트라든지 조인트 모빌라리제이션, 매니플레이션 이러한 수기 치료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악스라든지 메이틀랜드, 칼텐본, 맥켄지 등이 이러한 조인트 모빌라리제이션 혹은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 시리악스는 의사가 되겠죠. 정형외과 의사가 됩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시리악스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프릭션 마사지, 딥 클로스 프릭션 마사지 우리가 많이 하는 딥 플렉션 마사지 이러한 이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많이 쓰고 있는 딥 플렉션 마사지를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의학이라는 이 책이 좀 아주 유명한 책이 발간을 했었죠. 지나가게 되면 다음은 칼텐본이 되겠죠. 칼텐본은 1952년부터 54년까지
시리악스의 제자였죠. 그 이후로 이제 관절 운동 상학적 개념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텐보는 이렇게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 알수록 키네마틱에 대해서, 매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칼텐본 치료, 그렇죠? 롤링, 조인트 모빌라리제이션에 대해서, 그렇죠? 관절에 대해서 롤링, 그렇죠? 롤링도 하고 오목볼록, 그렇죠? 오목볼록, 관절의 오목볼록, 스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칼텐본 치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이틀랜드죠. 메이틀랜드는 호주의 물리치료사가 되겠습니다. 호주의 물리치료사인 메이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틀랜드는 생리학적, 수동적 생리학적 움직임과 종속 운동 시 나타나는 통증, 근육의 뻣뻣함, 연축이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메이틀랜드는 5가지 등급화된 진동기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진동기법을 사용해서 첫 번째부터 5번까지 그렇죠. 스몰 리드미컬하고 점점 나중에는 트러스트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엔드레인지에서 트러스트까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간이죠. 멀리간 테크닉을 척추와 사지를 이용한 멀리간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멀리간 벨트를 통해서 견인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법을 우리 멀리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맥켄지가 되겠죠. 이 맥켄지는 뉴질랜드 출신의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이 맥켄지는 로백 페인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주게 되었고 이제 많은 관심을 두었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죠. 그렇죠. 많은 관심을 두었고 그리고 우리가 익스텐서, 그렇죠? 뭐 많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맥켄지는 익스텐서에 대한 그렇죠. 익스텐서에 대한 그 중요함을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맥켄지는 맥켄지 치료에 있어서는 센트럴라리제이션하고 페리페럴라리제이션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통증 자체가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면 그것이 좋은 방향이다, 나아지는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치료의 방향에 대해서. 치료의 방향이 통증이 없어지는 방향이 특정한 스페셜한 디렉션, 특정한 치료적 방향이 생기는데 그것이 통증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게 된다면 그것이 나아지는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페리페럴라리제이션은 밑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를 그렇죠? 그는 좀 더 안 좋아지는 통증 자체가 말초 쪽으로 갔을 때는 더 안 좋아지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맥켄지 치료가 다른 치료법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스페셜한 특정한 방향의 실행이 있고 그리고 엔드 레인지까지 이렇게 가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이 3가지 개념이 맥켄지에서는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되면은 플렉션 그렇게 해서 익스텐서 이제 넥이죠. 넥을 친인이 익스텐서가 됩니다. 친인한 상태에서 다시 뒤끝까지 익스텐서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다시 보면 다시 친인해서 익스텐서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룸바 쪽도 마찬가지죠. 룸바의 익스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도 한번 보게 되면은 검사를 하는 거죠. 플렉션과 익스텐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스텐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이죠. 좌우 로테이션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 로테이션의 검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들고 있는 검사죠. 오른발 원레그 포지션입니다. 왼발. 요 검사법은 그레이스 쿡에서도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검사 쪽입니다. 이 좌우로 왔다 갔다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어디 쪽이 더 불안정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왼발을 흔들었을 때 오른발의 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상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셨어요? 페인풀 디스크 보세요. 왼쪽으로 할 때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잖아요. 라테랄 사이드 글라이더 볼게요. 사이드 글라이더 거의 베트남 대표. 자, 다리 모으고. 자, 요래 이제 특정 방향으로 그렇죠. 익스텐 아니 왼쪽으로 돌아갈게요. 왼쪽으로 할 때. 심해지고요. 어디 더 심해져요? 뒤에서 풍션 보셨어요? 일어나잖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면은 저는 라테랄 사이드 글라이딩 먼저 할 거예요. 라테랄로 사이드 글레이딩 요렇게 글레이딩 시킵니다. 엔드 레인지까지.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니까 더 플렉션하고 익스텐션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있었으니까 더 좋아지게 되더라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는 로테이션 했을 때 그 전보다 더 좋아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세대가 되겠죠. 이 제4세대에서는 포커스 자체를 이 움직임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었습니다. 움직임의 시스템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그렇죠. 무브먼트 디스펑션이 되고 물리치료의 중재의 초점을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보면 얀다의 이론에 보면 근육의 불균형이라는 얀다 이론에서 얀다는 어퍼 클로스 신드롬과 로우 클로스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라미어 얀다는 15살에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소아마비 후 증후군이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보행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블라디머 얀다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렇죠? 의과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물리치료를 또 공부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와 의학을 조합한 최초의 의사였고 최초의 재활의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얀다와 샬만의 이렇게 근육 불균형의 접근법을 서로 좀 비교해 보면 샬만은 반복적 움직임이 원인이 된다. 그렇죠? 반복적 움직임이 그 원인이 되어서 PICR 반복적 회전 중심, 순간적 회전 중심이 자꾸 바뀌니까 손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얀다는 CNS에서 그렇죠? 쓰는 것을 CNS에서 근육을 쓰는 근육을 도미넌트하게 쓰는 근육을 계속 반복해서 자꾸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얀다는 생활 습관의 적응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CNS가 잘못된 명령을 특정한 잘못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샬만은 근육이 짧아진 위치를 자꾸 유지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움직임의 방향, 움직임의 중심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또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얀다는 이 근육 불균형의 평가와 치료라는 이 책을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썼던 그러한 책이 되겠죠. 그래서 얀다의 어퍼 클로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위크니가 생기는 것은 서비칼 플렉서가 위크니스가 생기고 룸보데우스와 로 트라페지우스가 약화가 되니까 이쪽이 약화가 되는 근육들이 모여져 있더라. 그리고 팩토리아 근육과 어퍼 트라페지우스와 레비오트 스카풀라 서브 옥시피탈이 또한 수축이 되어서 타이트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SCM도 그렇죠. SCM도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 SCM 그래서 레베우터 스카풀라, 어퍼 트라페지우스, SCM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타이트니스가 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는 그렇죠? 로우 그렇죠? 클로스 신드롬은 타이트가 생기는 게 힙플렉서가 타이트가 생기고 그다음 뒤쪽에 소라콜룸바의 이스텐서 머슬들이 타이트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일리오소아스가 타이트머스 힙플렉서죠. 일리오소아스가 굉장히 타이트가 생기고 렉투스 페모리스가 타이트가 생기더라. 위크니스가 생기는 것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위크니스가 생기고 앱도미날 머슬이 위크니스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샬마는 패스 오브 그렇죠. 인스탄테우스 센터 오브 로테이션 그래서 순간적 회전 중심의 경로 범위가 자꾸 벗어나니까 여기 보면 넥을 플렉션 익스텐션 한다면 일정하게 그 경로를 그려야 되는데 요 경로 자체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목의 통증이 생기더라라고 샬만 여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걷다가 계속 걷다 보면은 점점 회전의 중심이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더 짧아지는 좀 더 짧아지는 이러한 변화가 생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손상 증후군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샬만의 기본 그거는 특정 방향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특정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 순간적 회전 중심의 병로 PICR이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다시 보면 PICR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한 특정한 스페셜 디렉션 무브먼트 특정한 움직임의 방향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샬만이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우리가 일정한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정한 방향은 디렉셔널 퍼포먼스 일정한 방향에 따라서 그 통증이 센트럴라리제이션이 되는 것이라든지 아웃풋이 좋게 나온다든 것이라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좀 더 좋은 증상을 나타나는 방향이 페인이 없어지는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디렉셔널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디렉셔널 퍼포먼스가 리피티다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주고 엔드피를 느끼게 된다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치료에 응용할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 쿡이라는 이분이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셀렉티브 펑셔널 무브먼트 어세스먼트와 펑셔널 무브먼트 어세스먼트,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했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요 평가 자체는 펑셔널 무브먼트 어세스먼트죠. 서비컬 익스텐서. Go ahead and face sideways to the camera with your feet together, bite down, and extend your head as far back as possible. While still biting down, go ahead and tuck your chin to your chest as far down as possible. 서비컬 플렉션이고 익스텐션, 플렉션. Now face towards the camera. With your feet together, go ahead and rotate your head to the left and tuck your chin to the shoulder. And we'll do the same thing on the opposite side. Start with your left arm, reach across your body and press it into your chest. And we'll do the same thing on the opposite side. Go ahead and take your right arm, place it across your left shoulder, and raise your elbow as high as possible. And we'll do the same thing on the opposite side. Now face away from the camera, and with your feet together, go ahead and take your right arm, bring it behind your head, and touch your left shoulder blade. And we'll do the same thing on the opposite side. 평가법이 되겠습니다. Take your right arm, bring it behind your back, and touch the left shoulder blade. And we'll do the same thing on the opposite side. Facing sideways to the camera, put your feet together and touch your toes as far down as possible. Go ahead and put your arms above your head and extend as far back as possible. Facing away from the camera, put your feet together and go ahead and rotate to your left as far back as possible. And we'll do the same thing on the opposite side. 싱글 레그 스탠스죠. Facing sideways to the camera, go ahead and raise your right leg up to 90 degrees and hold it. 90도 정도 유지한 상태, 얼마 유지를 할 것인가. Now go ahead and raise your left leg and hold it. For the next 10 seconds, take your right 다시 leg 왔다 갔다 and swing it 움직이는 back and 것이죠. forth while trying to maintain good posture. And we'll do the same thing on the left leg. Facing sideways to the camera, go ahead and raise your arms above your head with your feet shoulder width apart and squat down as low as possible. Facing towards the camera, with your feet shoulder width apart, arms above the head, go ahead and squat down as low as you can go. 네. 요 SFMA 여러 가지 이렇게 차트도 있습니다. 그 디스펑션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페인이 없을 때와 디스펑션에 페인이 있을 때 그러한 것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FMA 점수라든지 이런 게 적혀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서로서로 평가하는 법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평가 폼은 다음과 같이 쭉 따라서 해보면, 그렇죠? dysfunction인데 non pain, dysfunction일 때 pain이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pain이 발생이 또는, 그렇죠? 이런 functional한데 pain이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각각 체크를 통해서 쭉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서로 평가하는 법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한 연결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